예. 그래서 이제 어떤 메슬로우나 칼 로저스 이론을 보면 그 메슬로우의 인본주의는 휴머니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그 자체를 보는 거였죠. 그 자체를. 그래서 그 인간의 인지라든가 정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행동만 있는 게 아닌데 왜 따로따로 뜯어놓고 보냐. 같이 보고 전체적인 인간, 통합적인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인본주의는 욕구,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욕구 이론, 또 위기의 이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욕구 위기의 이론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본주의는 전반적으로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또 해방, 합리, 또 자유,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게 이제 인본주의의 특징인데, 메슬로우 이론은 욕구 위기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로저스는 인본주의 이론과 또 현상학 이론,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라든가 하나의 현상을 보면 각 개인별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그런 현상학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어떤 자기를 강조를 많이 해서 셀프 시어링, 그러니까 자기 이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접근이 되고요.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인간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이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또 선하다는 이런 거. 그렇지만 이제 통합된 전체, 인지, 행동, 정서 전체적으로 통합된다는 거. 또 창조성. 누구에게나 이제 잠재적인 창조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잠재성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출한 것이 아니고 또 노력 없이 자신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작은 씨앗이 지금은 씨앗이었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이거 자라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도 되고 또 아름들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는 어떤 이러한 씨앗이 있다. 어떤 잠재력, 창조성 다 같은 말이에요. 씨앗, 잠재력,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자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창조적이라는 거. 또 인간 행동의 욕구, 인간의 행동을 보면 그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기. 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했을 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이제 욕구 위계의 이론이라는 거죠. 또 자아실현의 경향성. 작은 씨앗이 자라면서 나무가 되고 또 열매가 되고 꽃이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모든 인간한테는 잠재성, 씨앗, 창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잠재력과 가능성, 씨앗은 같은 말로 살아있는 날들 동안 실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아실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본주의 이론이 실제적으로 행동주의하고 어떤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 이론하고 차이가 있다면, 행동주의는 인간을 이야기해서는 행동, 말 그대로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실험을 했어요? 개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아니면 쥐라든가 어떤 동물적인 실험을 위해서 풀었다면, 또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인간 본연의 꿈과 비전, 욕망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볼 때는 행동주의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접근했고요. 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 이론. 이건 실제적으로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억압된 성적인 욕망, 공격적인 욕망을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걸 통찰을 통해서 꺼내보는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했다면, 인본주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메슬로우의 심리적으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 연구를 했고, 때로는 자아실현가라고 했다. 우리 그 지연 선생님한테 제가 감기가 올랐네 지금.
기침도 나오고요. 약간의 콧물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누가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볼 때, 보다 상위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죠.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누구나 다 충족할 수가 있다면, 가장 최상의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는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충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욕구만 가지고 있다가 그 창조성, 잠재성, 씨앗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거를 우리 그 발표했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링컨이라든가 또 슈바이처라든가 아니면 벤저민 프랭클린, 또 토머스 제퍼슨 등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들의 자서전, 또 여러 가지 인터뷰, 주변 얘기들을 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특성이 나타난 걸 보니까 한 15가지의 특성이 집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15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정확한 현실 자각. 뭐냐면, 교수님, 예.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발표를 아직 한 분이 안 하셨어요. 아, 우리 그 현단 선생님, 제가 그 사전에 대화가 소통이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가 잘 안 돼서 발표를 한다고 소통이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 1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정확한 현실 자각.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하면서 보는 거야. 어떤 꼼꼼히 본다는 게 아니고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성, 타인, 자기 자신, 자연에 대한 수용이에요. 자연에 대한 수용. 이건 나를 받아들이는 힘이 있더라는 거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솔직, 단순, 자발적, 자연스러움. 어떤 아이처럼, 어떤 씨앗처럼 순수하다는 거죠. 솔직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둘러둘러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야 될 산이 있으면 마주보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솔직 담백하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그 나름대로 슈바이처라든가 뭐 토마스 제퍼슨 이런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의 결과. 이 자아실현을 충족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또 자기 자신 외의 문제에 몰두, 어떤 적극적으로 문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서 아들러라고 했었죠. 어떤 사회적 관심에 대한 그 부분은 아들러와 같이 공부했다는 그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들러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외의 문제도 볼 줄 아는 우리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40살이 넘어서 그 의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의학을. 근데 의학을 공부할 때는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요즘 의사들 의대가 막 그 인기가 좋잖아, 그죠? 그 의대를 가는 이유가 뭘까? 요즘 느껴보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관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많이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때의 슈바이처는 어떤 그런 돈 벌겠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의학을 공부한 게 아니었고, 또 내가 배운 공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타인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주 그 자기 실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또 독립적 생활에 대한 욕구,
어떤 독일의 신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그 외롭다. 이거는 혼자 있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을 외롭다고 표현했고, 고독이라든가 고립은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어릴 때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게, 남성들은 혼자 있을 때 성숙한다, 뭐 이런. 그걸 즐기는 거, 즐기는 거. 나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이거는 이제 외로움인데, 그만큼 이제 혼자 있는 거를 지금 겁내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외로움과 고립과 고독은 큰 차이가 있다. 또 자율적 기능. 남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혼자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어떤 TV에서 나오는 자연인이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시스템. 그래서 또 환경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힘이 있더라. 또 계속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7번째 계속적 감상의 신선함. 이제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이거를 그냥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야, 나한테 새로운 신선함. 매번 놀라는 거지. 매번.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또 절정 경험. 우리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 절정 경험의 아주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어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또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나는 이 공부 자체가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거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재밌잖아. 이것이 절정 경험이거든요. 내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순간, 다른 말로 이제 몰입이라고도 하는데, 이 순간만큼은 너무 즐거워, 나는. 그래서 이 절정 경험이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거고요. 또 9번째 사회적 관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처럼 나 외에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또 심오한 대인관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 대인관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얄팍한 대인관계가 아니고 소수여도 한두 명이어도 어떤 깊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 또 우리가 11번째는 민주적인 성격 구조. 실제적으로 당장 내 이득보다는 더 민주적인 것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부분. 또 12번째는 수단, 목적,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실제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거나, 또 기꺼이 예를 들어서 돌아간다 해서 이 돌아가는 걸 즐길 줄 아는 그런 부분. 또 철학적 유머. 어떤 남을 짓밟으면서 웃기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유머들이 많은데, 인생이란 게 무겁지만 가벼운 면도 있고, 또 가볍지만 무거운 면도 있다는 어떤 통찰을 담긴 유머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성. 아까 뭐라 했죠? 창조성. 어린아이, 씨앗, 잠재성. 나한테 잠재되어 있는 거를 풀어가는 창조성. 또 문화의 내면화에 대한 저항. 요거는 뭐냐면, 어떤 사회적 압력의 획일화에 그냥 따라가지 않고 저항할 힘이 있다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15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 선생님들도, 나는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봤었는데, 사실은 한 번쯤은 메슬로우의 이론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슬로우 이론 중에서 그 높은 성장 욕구를 미루고 있다가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욕구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미루고 있다가 자기 실현 만약 5단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욕구, 창조성이 있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진짜 아름다운 꽃,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아실현 욕구인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이 자아실현 욕구를 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정리를 하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의 기본 과정을 보면 결핍 동기, 이게 하위 욕구, 하위 욕구. 하위 욕구가 뭐야? 기본적인 욕구인데 1단계, 4단계까지 어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이 하위 욕구, 기본 욕구가 결핍하면 신경증이 발생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하위 욕구는 삶을 유지하는 꼭 필요한 동기죠. 먹고 자고 내가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어떤 나름대로 하위 욕구에 대한 꼭 필요하다는 동기인데 실제적으로 요 1단계, 4단계까지는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기본적 욕구라면 5단계의 성장 욕구, 어떤 나름대로 자아실현 욕구는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 메타병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메타병리가. 그래서 꽃을 피우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마음을 늘 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거지. 야, 나는 진짜 우리 교수님 표현은 그렇지만 훌륭한 의사나 훌륭한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처럼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어릴 때의 꿈이 이제 가르치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나중에 로저스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부모의 생각, 부모의 긍정적인 마음에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실현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늘 그걸 내가 그나마도 이렇게 학교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안 했더라면 늘 마음속에 가지면서 삶을 마감하는 어떤 메타병리죠, 메타병리.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자아실현 욕구는 일단 맛을 보면 어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직장 생활하다가 가르치는 꿈을 이뤘어. 얼마나 만족해. 근데 거기다가 또 다른 꿈을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았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올린 내용 봤죠?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르신들 앞에서 막 즐거움을 주는, 물론 어떤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아마추어로서 노력해서 진짜 박수를 받는 그런 꿈을 또 이룬 거야. 이거를 또 멈출 수가 없어.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학교를 정년하고 나와서 하면은 뭐 어려운 이웃 또 어려운 어르신들 막 쫓아다니면서 또 봉사활동하고 또 그 외에 제가 꿈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머리 깎는 이용사가 되고 싶어요. 그건 내가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들 봉사활동을 가보니까 아코디언 연주 봉사활동을 가보니까 머리가 막 지저분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활동까지 한다면 얼마나 내가 만족하는 내 자아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돼 보는데 일단 맛을 보면 멈출 수가 없는 거지. 더 가지고 싶고 삶을 창조하려는 욕구 이것이 충족이 된 후에도 더 찾고자 하는 게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절정 경험은 어떤 목표 뭐 의식 이런 게 아니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 60 먹어갖고 직장생활 해갖고 정년까지 다 했으면서 또 뭐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풀어가냐 그랬을 때 나 이거 재미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절정 경험인데 다른 말로 이제 모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단계는
로저스 이론을 보면 현상학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로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 어떤 타인에 대한 수용,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개념,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래서 상당히 나를 클라이언트가 만났을 때 어떤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상담자를 통해서 어떤가, 이 사람이, 이 상담자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클라이언트가 바라볼 때. 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로저스예요. 로저스. 그래서 이제 내 삶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볼 때 온전한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있고, 또 상담자의 관계에서 지금 여기서 느끼게 할 수 있는가요? 당신의 삶의 전적으로, 당신의 삶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를 존중해주는 관계. 이것이 로저스의 주관 큰 개념이고, 또 여기서 로저스의 현상의 장이라는 걸 보면,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큰 개를 봤을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큰 개를 보고 멋있다,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B라는 사람은 무섭다, 개가 무섭다, 너무 큰 개가. 세 번째는 그냥 돌 보듯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람, C라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를 볼 때 어떤 이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걸 현상학적인 장이라고 한다. 이게 서로가 이제 다른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됐고요. 또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지, 심리, 행동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 로저스는 어떻게 표현했어? 유기체라는 표현, 유기체. 그래서 그 로저스는 큰 개가 다가올 때 주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현상학이 다른가가 중요하다고 했고, 어떤 유기체,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볼 때 한 인간을 유기체적 평가 과정,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그 누구나 마음속에는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자아실현 경향성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경험, 자아실현 과정에서 자아실현 경향성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얼마나 부합한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게 유기체적 평가 과정이랄 게, 평가 과정.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가? 또 실현하고 싶은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어려움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가치 조건, 그 사람이 원하는 가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는가, 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긍정적인 관심인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실제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하고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바라봐? 이제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바라봐? 야, 너는 공부도 안 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어떤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긍정적인 관심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는 태도.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관심을 주는 대로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꿈을 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백합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는, 엄마는 장미야, 장미.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해?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 백합이 되고자 하는 경향인데, 그것이 아니고 엄마가 좋아하는 장미를 부각시켜. 왜? 엄마가 좋아하는 장미를 부각시켜야지만이 엄마의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내가 장미가 되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어. 성장을 해서 의사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나는 의사가 아니라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관심에 따라가다 보니까 또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원하는 걸 받아 보니까 의사가 됐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게 남아있다는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본연의 나를 찾고 싶어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합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는 장미야? 그러면 최고의 가치는 백합이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엄마의 따뜻한 관심,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장미가 됐어. 그랬을 때 이거를 자기와 어떤 경험의 불일치. 나는 백합이야 돼. 근데 경험으로 인한 장미가 된 거야. 이 불일치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단계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간다면 이 로저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완전한 기능,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창조성, 어떤 씨앗과 어린아이와 잠재력이 가지고 있고 또 자유롭고 또 개방적이고 또 실존적이고 실존적이가 뭐야? 매 순간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실존적이다. 또 신뢰. 타인의 가치보다는 자기인식에 대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로저스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매슬로우 같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본 위계 이론 중에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을 하지만 성장 욕구, 메타 욕구에 대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기 실현을 달성한 사람들의 특징 15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봤고 로저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이런데 주변 환경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요구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다르지만 그거를 긍정적인 관심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혼나기도 하고 내가 지원 못 받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부모의 긍정적인 관심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백합이었지만 장미가 됐어.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셀프, 자기, 백합과 장미는 경험에 불일치되는 현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일치하면서 충분한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 특징을 보니까 창조성도 있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실존적이고 또 신뢰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 매슬로우와 실제적으로 이제 화면을 좀 켜주세요. 로저스의 그 인본주의론을 접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 맞는 그런 이론가들 같아. 그 나 자신에 대한 수용과 또 타인에 대한 수용과 그 모든 거를 인본주의 그냥 어떤 인지라든가 또 행동이라든가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통합적인 나, 통합적인 타인, 인본주의, 인간 그대로 봐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현대에 살아가면서 이론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학자들에 대한 정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체계 이론, 나름대로 어떤 그 돌고 도는 이런 체계 이론, 이 체계 이론까지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체계 이론까지 마치고 나면 이걸 어디다 접목시키냐면 사회복지 실천론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접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연관이 돼.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아야지만이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두 학자들을 이론을 접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